예,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저번 주 토요일 날 있었죠. 그래서 뭐 60회 문제도 난이도가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런 편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아마 내년을 대비해서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경찰이나 7급 공무원 또 여러 가지 임용고시 등을 대비해서 시험을 치르셨던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뭐 정치사 위주로 많이 나왔던 그런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갔고, 뭐 모든 한국사 시험이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2022년도 제60회 한능검을 보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은 한번 보면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고인돌 등장하면 이제 가시대는 뻔하죠. 이제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포인트,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그 청동기 시대와 관련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이게 또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벼농사 시작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던 원신운경은 조피, 수수 등을 경작했던 거고, 청동기 때부터 벼농사, 즉 쌀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라는 포인트 중요하게 체크해 주시고, 자, 나머지 한번 체크하면 기피갈이 초기 시대에 해당이 되고요. 뭐 신라 지중왕의 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제 철기 시대가 되니까 삼국 시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바이근에서 산 거는 구석기,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찍의 뗀석기는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면 밑줄근 이 나라.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승하강 유역에 있다고 영고라는 제천에 형사치수제가 있다. 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부여. 정답은 3번이 3번. 자, 사출도 마,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네 가지 구역을 이제 각 가들이 자치적으로 이제 자치권을 가지면서 장악을 하고 있었던 연맹왕국의 부여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제도가 되죠. 자,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면 소도는 사만, 체카는 정삼은 백제, 그리고 5번은 고종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문제 풀이는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여기서 이제 영고 형사치수제라는 것과 함께 사출도가 부여라는 걸 알았으면 이 문제에서는 그 세 가지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더 깊숙이 파고들면은 지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가장 정확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걸 가져가고, 또 이제 선지에서 몰랐던 거, 아, 이게 어느 나라구나 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날은 요것만 가져가서 그것만 외워도 엄청난 성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문제 푸는데 효과가 극대화가 돼요. 문제 풀 때마다 이것저것 해서 다 싹 다 나열하는 방법은 절대 좋은 오답 체크 방법은 아니니까, 문제 풀이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가 나라에 대한 설명은 거. 자, 이게 김해지 그리고 수로왕이라고 나왔으니까 금강가 같죠. 이제 그 지명을 항상 같이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뭐 김해 금강가야 라든지 고령 대가야. 이렇게 이제 이 가야 문제는 그게 힌트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문화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그래야 이제 지역사적인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공부가 된다라는 점. 지역사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 지역적인 명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현재 금강가에 대한 설명은 정답은, 현재 사람들 그걸 많이 헷갈려 해요. 진흥왕이 대가야인지 법흥왕이 대가야인지 누굴 멸망시켰는지. 그거 이제 외울 수 있는 팁은, 자, 법흥왕과 진흥왕 중에 법흥왕이 먼저 나왔죠. 금강가야와 대가야 중에 금강가야가 먼저 권력을 잡았죠.
요거대로 기억을 해주세요. 먼저 나온 법흥왕이 먼저 나온 금강가야. 후에 나온 진흥왕이 후에 권력 잡은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이런 포인트로 순서 잡고 외워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2번. 이번에 이제 오답 체크를 한번 해보면 주자감은 발해, 22단로는 백제, 화백해는 신라, 당궁, 과아마, 반어피는 동해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자, 이제 여기서 소정방이 백제를 수정하자. 이건 이제 백제가 멸망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 이후에 사실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고구려 직후 고구려 부흥운동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나중에 이제 같이 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권모잠을 배신하는 그런 과정도 나타나게 되고 여기 보이는 흑치산 부흥운동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 순서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삼국 멸망과 관련돼서는 대하성 전투부터 해서 신라와 백제의 대하성 전투,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연개서문 정변. 그래서 이제 대하성 전투에서는 백제가 이기고 신라가 지죠. 고구려에서 연개서문 정변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3년 뒤에 그 안시당 전투가 벌어지죠. 당나라가 패배를 하고 나서 패배했던 당나라와 패배했던 신라가 연합을 맺고 백제 고구려를 순차적으로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대하성 전투, 안시성 전투, 그 다음에 나당연합, 백제멸망, 백제부흥, 고구려멸망, 고구려부흥, 나당전쟁. 요 순서는 항상 그 통으로 대하성 전투부터 기억을 해주셔야 문제 푸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대하성 전투부터 같이 항상 기억해 주시고 자, 나머지에 대해서 순서로 한번 체크해 보면 요 살수 같은 경우는 612년에 해당이 되고요. 612년. 자, 그리고 광구검의 공격으로 환도성. 광구검은 이제 3세기 동천왕 때 고구려 동천왕 때 침략해 들어왔던 위나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의장이 대하성. 아까 얘기했죠. 대하성 전투부터 시작된 나당연합의 그림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5번 개백의 결사대가 이끄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의 직전이죠. 왜냐면 이제 개백의 결사대 이끌었던 황산벌 전투에서 지고 나서 사비성이 함락이 되면서 백제가 멸망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순서로만 따지면 3, 1, 4, 5가 되겠죠. 그리고 항상 이런 문제 이제 한 나라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아래쪽에 이렇게 쳐놓고 한번 해보세요. 이 번호만. 그렇게 돼도 이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연습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고요. 자, 그럼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자,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기다. 고구려의 백제 도성을 함락시킨 왕은 장수왕뿐이죠. 장수왕에 대한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고 정답은 1번입니다. 평양으로 천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모습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면 낙랑군을 몰아낸 건 4세기 초반 위천왕 을파서를 통한 진대법지는 2세기의 고국천왕이고요.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한 거는 광개토 대왕 전진의 순돈을 파견해 수용한 거는 4세기 소수리망이 되겠고요. 요거 이제 딱 잡아놓고 꼭 맞춰보세요. 순서 나열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 오고 항상 이런 연습을 해줘야 흐름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문제풀이가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순서 한번 나열 한번 해봐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자 해동가 불린 가래가 되죠. 여기 뭐 영광탑, 정며 석등 모두 다 가래의 대표적인 문화재가 되고 가래와 관련돼서는 정답이 1번이 되죠. 또 이런 문제 관련도 나왔나 해동성국이라 불렸을 당시 발해 왕은 선왕이 되죠. 10대 선왕. 그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 각 왕을 꼭 같이 가져가 주세요.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한번 살펴보면 구서당 10정은 통일실 그리고 신문왕에 해당이 사항이죠. 그리고 내신자평의 육자평의 관을 정비한 건 백제고 이걸 정비한 왕은 3세기 때 백제 고이왕에 해당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왕을 특정 지으실 필요는 없고요. 5번도 역시 그냥 백제, 왕을 특정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나라별 해주시고, 자, 그리고 7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승려, 여기서 해당되는 부사가 이제 급 힌트가 되겠죠. 영주 부석사. 계약을 했고 돌아와서 부석사의 왕은 창건한 승려는 바로 의상대사가 됩니다. 의상대사 관련된 건 정답 5번 가져가 주죠. 화엄 일승 벗게 돼서 화엄종을 개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인물사적인 문제는 좀 복합적으로 체크할 게 필요해요. 이제 그 의상대사가 나오면 관음신앙 강조, 그 다음에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자신의 사상체계를 표현했다라는 거. 자, 관음신앙과 일즉다, 다즉일. 이 정도는 이제 적어놓고 가시는 건 좋아요. 그 인물사 문제는 한 번 공부할 때 가져가셔서 공부하시는 게 좋으니까. 의상대사에 대해서는 관음신앙을 강조한 모습, 그리고 일즉다, 다즉일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체계를 표현했다라는 것까지 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무예가를 지은 거는 원효대사, 그렇죠? 대중화, 그 다음에 세소군은 원광법사가 되고요. 왕호천축 희초스님.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요것만 그 가쿤이라고 하는 가쿤이라고 승려고 고려시 조신직권기 때 인물이며 해동고승 집필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이 하나만 지금 고려시대 승려가 돼요. 이 정도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8번. 자, 8번과 관련돼서 김음돈의 난을 지나 감은사를 주시다. 구주를 갖추겠다. 너무 나오죠. 신문왕입니다. 신라 중대 신문왕이 되고 정답은 4번이 였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반려전을 지급하고 노급 폐지. 나중에 이제 노급 부활하는 경동안까지 좀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더 좋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거칠부 국사는 진흥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릴 만한 게 신라는 국사, 백제는 서기라는 역사책이 있죠. 이렇게 이것만 구분하시면 누가 역사책 만들었지는 이걸 생각하세요. 각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다. 그러니까 왕권이 가장 강했을 때다. 그렇게 되면 신라 전성기는 진흥왕, 백제 전성기는 근초고왕이잖아요. 즉 역사책이라는 거는 왕실 중심으로 적혀져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가장 강력했을 때 기록해야 최고의 역사서가 나온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왕인지는. 대신에 이제 국사가 신라고 서기가 백제라는 구분만 해주시면 각자 전성기 왕으로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같은 경우 우상국 복속은 지증, 건원 독자 연호는 법흥이 되고요. 독서 삼품권은 신라하대 왕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쳐놓고 신라에 대한 부분이니까 순서 한번 잡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흐름 파악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여기다가 순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고요. 자, 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자, 이 사진은 가가 세운 태봉이라고 나오네요. 태봉. 태봉은 세 번째 나라 이름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철원, 즉 한마디로 이제 후고구려, 마진, 태봉의 순서로 나라 이름을 변경했고 철원으로 도읍을 삼았던 인물은 궁예죠. 정답은 5번. 궁예랑 견훤의 비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 5번 같은 경우가 궁예와 견훤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견훤 같은 경우는 신라의 관제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궁예 같은 경우는 여기 광평성을 두고 여기에 광치나라고 하는 광평성의 장관까지 이제 새로 만드는 등 신라와는 다른 독자적인 중앙관제를 만들었다라는 게 견훤과 궁예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광평성 이런 중앙관제 등장하면 궁예 쪽으로 가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면 금마저의 미륵사 백제 무왕이고요. 금마저는 이제
그것까지 체크해 주시고 후단과 5월에 사신 현원 1, 2천 전도에서 신검의 군대를 대한 건 태조 왕건, 고려 태조 왕건이고요. 패전개혁을 목표로 정수감을 설치한 거는 고려 원간석기 때 충목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가갈불상. 자, 여기 뭐 하남시 할분 되어 있지만 문화재는 이제 지역명을 같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이게 시대가 나오지 않은 만큼 뭐 시대 고려라고 나오는데 여기선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고 3번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완벽함용이라서 눈에 눈여겨볼 필요 없으시고요. 자, 여기서 고려의 시대 불상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남시 하사창동. 뭐 요것도 이제 고려시대긴 한데 하남시 하사창동이라고 하는 하남철불이라고 외워주세요. 광주 충국리철불이라고도 부르지만 하남철불이라고 하셔서 이거는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문화재 문제는 항상 소재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라와 함께. 자, 나머지 1번, 3번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려 연가 7년 불상 정도로만 외워주시면 돼요. 연가 7년. 이게 연가라는 게 이제 당시에 사용했던 연호 같은데 어쨌든 연가 7년 불상 요 모습은 고구려에 이제 해당되는 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해당되는 여기 5번에 해당되는 이 불상은 삼국에 전부 해당이 돼요. 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라고 해서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었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불상이다. 삼국과 전부 연관되어 있는 불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하고 3번은 한번 체크해 주시고 눈으로도 그리고 정확히 정답 2번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11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는 이제 15번 문제까지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 끊고 이런 식으로 갈게요. 15번 문제까지 딱딱딱 끊고. 자, 가, 다를 일어나는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핵심 되는 건 이자겸하고 나오죠. 인종 때 해당되겠죠. 이자겸. 자, 나세 심덕 외구 진포는 이렇게 외워주세요. 진짜 대포를 쏴서 일본을 물리친 전투. 그러면 이제 화통도감이라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화통도감. 이 화통도감도 만들게 되죠. 그 화통도감은 이제 화약무기를 개발하던 그런 건데, 여기 나오는 최무선 장군이 그대로 건의해서 만든 거죠. 자, 이거 기억하세요. 고려말 우왕 때인데, 우리가 처음에 대포를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왕, 멋있다. 뭐, 팡팡팡 터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우왕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진포대적과 화통도가. 이렇게 하면 고려말 우왕이라는 걸 체크하실 수가 있을 거고, 자,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면, 몽골군이 쳐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예, 요거는 이제 핵심적으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자, 몽골 항쟁 끝나고 나서, 김윤이 추경 전투를 하는 건데, 일단 정답은 나 2번이 됩니다. 자, 일단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는 종자로 끝나는 왕이 원간석기 기준으로 해서 끊겨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자겸 거는 인종 때인데 자 인종 때면 원간석기는 당연히 전이고 다 같은 경우에 보면 몽골과 싸움에 져서 원간석기가 들어가니까 다 그 직전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원간석기 때부터 충렬왕이 시작이 되고 원간석기가 끝나도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순서로 왕으로 끝나게 되죠. 왕으로 끝나는 생각을 업적을 외웠을 때는 이거 원간석기 이후네 라는 생각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답을 좀 찾아가 주시면 돼요. 우왕 때라는 건 고려 말이다. 왕으로 끝나니까 고려 말이다. 이 생각을 가져주시면 가, 다, 나. 요 순서로도 가져가실 수 있다. 라는 것이 정답 2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 12번. 기억과 미음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서성 고시대고요. 밑에 육부를 뒀죠.
육부를 두었던 대표적인 중앙정치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대한 정답은 아니고요. 학술기관으로 경연을 관장했었던 것은 그 홍문관이죠. 이거 여기에 설명되는 거는 그 조선 홍문관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니은의 추밀원. 자, 실록을 보관하는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자, 여기 실록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이번에 대한 설명은 조선시대의 춘추관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려에 나오는 그 중추원에 대해서는 왕명출납과 군사기밀을 맡았던 곳이죠. 왕명출납과 군사기밀. 자, 이 왕명출납을 맡고 했던 군사기밀. 즉서 왕명출납, 출납은 승선, 군사기밀은 추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이품직이 되고요. 위에 있는 승선이 삼품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추원 같은 경우 이 두 승선과 추밀로 구성되어서 왕명출납과 군사기밀 등을 맡았던 그런 고려시대 기관이 되는 거고요. 요거 적어주셨으면 지우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3번을 한번 보면 정답은 3번이죠. 어사대 관리비리감. 는 각자 시대별로 꼭 기억해 주세요. 통일신라 사정부, 발해 중정대, 조선시대 사헌부, 관리감찰기구, 발해 중정대, 신라 사정부, 조선 사헌부, 고려는 어사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나머지는 한번 살펴보면 여기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 한성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리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교서도 작성하고 약간 과거제를 주관하는 그 조선시대의 예문관광 같은 예조와 같은 그런 업무를 맡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주된 업무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교서를 작성하는 그런 업무가 주된 업무였던 곳이고 5번의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에 담당한 거는 고려의 삼사라고 하는 기관이고요. 중서문화성은 고려시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최고 중앙관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혀 인물사 문제가 아니니까 제도사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나머지 이제 14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쪽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 여기서 보면 딱 나오죠. 이 시기의 경제 상황과 관련된 거는 자, 정답은 어쨌든 고려시대예요. 원간석기가 있었던 건 고려시대란 얘기고 고려와 관련된 건 정답 5번입니다. 경시서. 자, 조선시대에는 이 경시서가 조선 세조 때부터 평시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일단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경시서는 절대 등장할 수 없는 표현이니까 이 시기 5번 고려시대라고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 자 여기 보면 이제 모내 초량회과 광산을 경영하는 표현은 전부 다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김치향이 나오고 강조 기억하면 목종대죠. 나오는 이 왕 보시면 그 다음에 강감찬 귀주대는 현종. 자, 요거는 이제 그걸 보시면 돼요. 자, 2차 거란 전쟁의 원인이 강주에 다 있을 거예요. 강주의 정변이 배경이 돼서 일어난 게 2차 거란 전쟁이고 또 강주의 정변으로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서 2차, 3차 거란 전쟁 전부 다 현종 때인데 자 그러면 2차 거란 전쟁과 관련된 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정답은 여기 했던 모습 현종 때 거란 2차 전쟁과 관련된 모습이고요. 자, 이제 거란 2차 전쟁과 관련돼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양규 장군 기억해 주세요. 양규 장군의 흥화진에서의 활약. 이게 2차 거란 전쟁에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양규 장군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포인트를 잡아보면 화통도감, 아까 우왕, 그렇죠? 고려말 우왕 때니까 당연히 올 수가 없고 신돈도 공민왕이죠. 훨씬 뒤 원간석기를 깨 부셨던 왕이었던 공민왕이니까 뒤왕이 되고
노비안건법의 실시는 광종, 요 앞전에 들어가야겠죠. 그 요 앞에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은 여진과 관련이 있죠. 자, 요거 이제 고려시대는 요거 기억해 주세요. 외적 항쟁의 순서,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국. 요 순서로 가게 되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 요 포인트를 잘 잡아야 그 흐름에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거란과 관련된 거고, 이 별무반이 여진과 관련된 거니까 전혀 관련이 없음을 흐름상도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제가 드리는 숙제 같은 의미로 요것도 각 고려왕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순서 한번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방금 얘기했던 건 한번 제가 살짝 적어 드릴게요. 요건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올해는 이제 줄 수 없으니까 캡처 한번 해주시면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국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성종, 현종 해당되는 고려 전기 모습이고요. 여진 정부가 관련된 거는 숙종과 예종 이니까 고려 중기, 몽골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는 무신집권기죠. 그리고 홍건적이 쳐들어온 거는 공민왕 때고, 왜구 때는 우와, 창왕에 해당이 되죠. 이런 모습만 봐도 너무 시대적으로 명확하죠. 시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전기, 중기, 후기, 그 다음에 말기에 포함되는 이런 모습들. 자, 후기, 말기에 포함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각자 시대별로 쳐들어왔던 외적 항쟁의 순서는 꼭 기억해 주시고 왕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고려시대는 굉장히 컴팩트하니까 이런 순서만 머릿속에 잘 기억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많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거 한번 캡처해 주세요. 지금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1의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15번 문제에서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자, 여기 보면은 최후가 본인의 집에 정병 무신집권기 6대 집권자에 해당이 되죠.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원간석기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몽골 항쟁 때 기억해 주세요. 최후가 설치했던 삼별초 기억하실 거예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된 그 삼별초가 몽골항쟁 당시 막바지에 몽골항쟁에 또 한 번 저항을 하죠. 3년 동안에 삼별초 항쟁을 하는 걸 기억하실 텐데 그렇게 보면 정답은 1번으로 봐주시면 되죠. 그 의미로도 봐주셔도 되지만 최후가 설치한 게 삼별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캐치가 가능하죠. 어쨌든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왔고 그 뒤에 몽골 항쟁과 원간석기로 이어지는 스토리 라인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자 나머지를 한번 캐치해 보면 정중부는 무신 초기 집권자 그리고 그 빈민구제 흑창을 설치한 고려 초기 태조 왕건이고요. 공주 명학소봉기가 일어났던 거는 이제 그 무신 집권기 초반에 이의방 정중부 연합정권이 있었을 때가 아니고 정중부 부자가 이의방을 죽이고 난 직후 정중부 혼자 집권했을 때 일어났던 게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앞전에 있었던 얘기고 최충원은 최후의 아버지죠. 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김보당에는 주시면서 이것도 역시나 순서 한번 체크해 주세요. 문제는 이거 이제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몰랐던 포인트 싹싹 가져가고 이렇게 한 나라에 나열된 게 나오면 순서 잡아서 흐름 한번 캐치하고 문제만 이런 식으로 컴팩트하게 풀고 활용만 잘해도 한국사는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오던 게 계속 나오고 뭐 이름이나 사건이 바뀔 일이 전혀 없으니까. 복습 자주 하고 잘 정리하는 사람이 무조건 한국사는 고득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 15번 문제까지 여기서 캐치를 한번 하고 이제 바로 조금 쉬었다가 바로 다음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